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장은 좀 조정이 나오는데 네. 뭐 조정이라고는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승이 좀 이어진다는 건가요? 쉬고 나서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적당한 조정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뉴스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내일일 겁니다. 내일 이제 6월 1일 날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이제 들어가죠. 네. 일단은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하원 운영위원회가 통상 이제 한 14명,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번 부채한도 인상 관련된 법안이 일단 가결은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좀 험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채한도 협상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뭐 극적인 뭐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뭐 최종 처리는 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의 안 될 확률은 뭐 1% 미만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제가 띄워놓지 않지만 제가 쓰는 이제 칠판의 글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기존 X데이터 자체가 6월 1일자였는데 요거를 6월 5일자로 변경을 네. 했죠. 변경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세수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면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얼마의 잔고가 있느냐? 500억 불 남아 있습니다. 500억 불.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몇십 조밖에 안 되는 돈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표결이 안 되면 6월 첫째 주가 지나가게 되면 이 500억 불이 잔여가 얼마 남냐면 20억 불 남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러네요. 정말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국가에서 네. 엄청나게 지금 이런 부분들 소진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TJ 계정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전에 실리콘밸리 사태부터 시작된 이런 뭔가 중소은행들의 파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금자를 보호해 주려다 하다 보니까 구제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썼고 이게 좀 가파르게 좀 앞당겨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통상 만기 포지션이죠. 네. 채권 만기 포지션이 오늘 5월 30일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30일과 미국 장기전은 이제 5월 31일이겠죠. 요날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6월 1일 날 이 채권 발행했던 가격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잔고가, TJ 계정 자체가. 근데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월 1일 날은 무조건적으로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월 5일이라고 X데이터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공식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든 신호들은 6월 1일로 X데이터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가 이제 신용 등급이 미국의 AAA에서 AA 등급으로 강등됐을 당시가 바로 2011년도 8월 2일입니다. 자, 당연히 이날이 X데이터였어요. X데이터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틀 전에 8월 2일이 오기 전 7월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타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타결이 됐는데 입법화까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과정이 조금은 어지럽긴 했지만 어쨌든 타결되고 결국은 부채 한도 인상이 됐지만 8월 2일 이후부터 미국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쭉쭉쭉 빠져서 S&P 500 기준으로 17.8% 정도 내외가 빠졌습니다. 이거 왜 빠졌을까요? 부채 한도 협상 타결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 발행해서 어느 정도 다음물로 이관할 때 그러니까 7월 말일 날 했는데 그걸 8월 1일 날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나면서 쉽게 해서 좀 빵꾸가 나면서 신용등급 그 부분들이 강등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안 한다 만다 뭐 이런 것만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수 확보 관련된 채권 발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항상 이 채권에 대한 만기 포지션에 대한 겹치는 부분에서 발행하는 거는 매달 15일 말일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지되는데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의 변화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이 우리나라도 3년치와 10년치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왜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그 부분들을 채권 투자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환율 달러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핵지성 개념으로 좀 뭔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엑스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6월 1일에서 6월 5일이지만 오히려 엑스데이터 이전에 타결됐더라도 이전 과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에 대해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타결됐고 그 부분들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뭔가 신용등급 평가사들은 어느 정도 강등이라는 뭔가 안타까운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 시장이 전반적인 그때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15% 내외로 급락이 한 달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TJ 계장과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이 자세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1일 부채한도 협상 본회의 최종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장후에 무료 방송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리뷰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미래생명자원. 지난주 5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요.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약간 좀 밀리는 이제 국면인데 사실 시장 안 좋을 때 러우 전쟁 관련된 이슈들, 뭐 이제 흑해 공물 관련된 이슈 부각될 때마다 올라갔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뭔가 이제 시장이 뭔가 불안정할 때마다 해지성으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슈가 인플레이션, 뭐 슈가플레이션도 맞아요. 나에게 나오고 있고 뭐 사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오늘도 속보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들어온 이제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 주요 기관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민간인 사망했다는 모스크바 쪽에서도 민간인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조금 아직은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약간씩 좀 밀렸는데 뭐 거래량도 지금 소멸되는 분위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거래량이 이렇게 뭔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이 약간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여지는 남겨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이 사료주 중에서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종목이라서 다른 사료주들을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이 종목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뭐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자라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한 종목 바로 티플렉스입니다. 어제 간략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디데이라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먼저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근데 항상 이제 시장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또 오후 3시에 갑자기 또 이제 오, 급등이 맞아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제작진분들이 이거 뭐 이벤트 뭐 하냐, 몇 개 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정말 최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요날 말씀드려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 가까이 수익률을 보이다가 약간씩 밀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광물, 페라이트, 히토리 쪽은 재미가 없어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때는 뭐가 같냐면 반도체가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 효과를 보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쪽이 자연스럽게 반대 개념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은 사실은 2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5월 31일까지 오늘까지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까지인데 뭐 제가 봐도 뭐 실패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장대 한복은 좀 나오기 힘들지만 어쨌든 뭐 거래량 부분들에서는 아직은 엑시트가 나온 흔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조금 실패할 것 같지만 뭐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좀 이제 히토리라든지 이쪽 광물 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자꾸 왜 매니저님 입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벤트라는 기준에서 실패를 한 거지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하면 목표 주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함께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종목을 보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기준이었어요. 오늘 기준으로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행시를 했었죠. 위투로 한 번 했었고 네. 또 하나가 제 이름으로 한 번 네. 했었고요. 남은 건 네, 이제 저밖에 없죠. 네, 신광석. 신광섭 삼행시를 금요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간을 미리 드리니까 여러분들 조금 화끈하고 이런 삼행시도 있나 싶을 정도의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이 이벤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리뷰할 종목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승 보도록 할게요. 1승이냐 2승이냐 계속 얘기했는데 뭐 3승까지도 가겠어요. 이거 목표가가 아쉽게도 터치가 안 됐어요. 오늘 네.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이제 이전에 여기 단기 고점 연역을 한번 넘었다가 밀리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그 인도네시아 쪽의 수주, 그때도 자막에서도 나왔었죠. 인도네시아 LNG 관련된 수주 모멘텀. 네. 그게 이제 오늘 뉴스가 보도돼서 장중에 이제 13%, 14%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아쉽게 목표가에 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0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에서 끝났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리뷰를 하려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패턴들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 종목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여기서 좀 지루하게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한번 세게 한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끝났다. 며칠 동안은.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음 날 이걸 넘어가는 패턴은 나오기는 힘들다.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 같은 패턴들을 좀 보실 때는 혹시나 내가 매도 타점을 놓쳤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보려고 하다가 좀 실패하셨으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 형태로 있다가 아마 한 보름 정도, 한 1회에서 2주 정도는 조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상승폭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국면을 한 1, 2에서 2주 정도를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끝나지 않았지만 1, 2주 동안은 그냥 여기서 재미없는 뭔가 모습을 좀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아쉽게 목표가 미달성했지만 나중에 좀 더 밀리면 재공략주로 좀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0원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17%가량의 수익률을 장중에 보여줬다라는 점 1승까지 저희가 리뷰해봤고요. 뭐 1, 2주 후에 다시 한번 또 편입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짚어주신다고요? 네, 뭐 게임주도 되고 뭐 엔터, 콘텐츠까지 이제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가 손절당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다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한 종목만 편입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드번호 048910이고요. 대원미디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뭐 아실 겁니다. 뭐 이전에 재작년인가 할 때 이제 뭐 그 사우루스라는 이 명칭의 만화 영화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만화 SF 만화 영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한 3-4배 정도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게임 퍼블리싱까지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11년 만에 신작. 남성분들이면 다 아시는 게임인데 디아블로4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날 11년 만에 신작이 출시되는데 이 가격이 한 8만 원 초반대거든요. 한 장. 그러니까 CD 한 장이 8만 원인데 비싼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왜냐면 저도 게임을 즐겨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일반적인 뭐 축구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피파 시리즈나 이런 거 보면은 기본 다 풀 에디션 하면은 10만 원, 12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공했던 게임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단가가 7만 원 후반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절대적으로 이게 비싸 보이는 가격은 아니라고. 원래는 게임 하시는 분도 아닐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년 전에 디아블로 3 나왔을 때는 얼마 팔렸냐? 전 세계적으로 3,200만 장 팔렸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 디아블로 4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닌텐도 게임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재밌는 게임이죠. 젤다의 전설이라고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이 닌텐도 스위치 판권도 갖고 있습니다. 퍼블리싱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나 증가 수혜까지도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디아블로 4에 대한 저는 모멘텀을 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6일이고요. 디아블로 4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원 미디어 공략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었는데 요때 한번 요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랐다가 밀려서 손절당하고 이렇게 바로 급등 나왔거든요. 손절까지 타입이 되면서. 슈퍼마리오 진짜 재밌었는데. 보셨죠? 네. 지금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타이밍이 좀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정배열을 돌아가는 패턴들이 나왔고 거래량 터졌어요. 그 부분에서 거래량 소멸되지 않는 분위기라서 뭔가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뭔가 이제 강력한 모멘텀, 디아블로 4라는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1차 목표가를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18,500원 선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원 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짧게 보냐면 일단은 전고점 근처는 한번 갱신했다가 빠지는지 하겠지만은 여기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2만 원도 가능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18,000원대를 한번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900원 선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300 이동 평균선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대원 미디어 한번 디아블로 4 모멘텀 받고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6,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가 18,500원, 2차가 2만 원까지 기대되고요. 손절 라인 14,9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사실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요. 그 부채한도 엑스데이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TGA 계정 관련된 부분들까지 아마 한 30분, 4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설명할 때만.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장 끝나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신광섭 매니저 또는 MBN고도 신광섭을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뒤 장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